예, 안녕하세요. 주식조아입니다. 예,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차트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지표인 캔들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는 주가의 차트를 보는 데 있어서 또 다른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차트의 개념 중에 하나인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이동평균선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그런 주가와 차트를 나타내는 추세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추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캔들 차트를 설명드릴 때 캔들 차트 같은 경우는 주가의 흐름을 위아래로 이렇게 높이로 이렇게 사각형 박스로 나타냈다면 이런 사각형 박스의 형태는 어떻게 보면은 장기간의 추세를 나타내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는 추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서 표현한 것이 선으로 만들어서 표현한 것이 이동평균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동평균선에는 이제 크게 이것들은 설정하기 나름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을 할 때 많이들 이야기하는 이동평균선에는 5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아무리 주식이 초보라고 하셔도 어,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제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정도가 이제 평일에만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5일이면은 5일 이동평균선이면 월, 화, 수, 목, 금이 5일이니까 보통 한 주간에 주가의 흐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20일 같은 경우는 한 달이 지금 일주에 5일이 그렇게 한 주의 주가의 거래가 일주일에 5일 정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5 곱하기 4는 이제 20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이 우리가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기간이 20일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은 한 달의 주가의 흐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60일은 20일이 지금 3번이니까 한마디로 3달의 주가의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120일 같은 경우는 20일이 6번이니까 6달, 그러니까 반년 정도의 주가의 흐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을 구하는 법은 상당히 간단한데요. 그냥 간략하게 제가 5일평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이제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가가 이제 이게 날짜죠. 날짜고 주가가 여기선 100원이었다. 이제 120, 30원, 200원, 100원, 60, 70원, 100원, 120원, 130원, 110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5일 이동평균선이기 때문에 5일의 흐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5일에 해당하는 날짜, 이게 지금 5일을 기준으로는 1일부터의 주가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일부터 5일까지 주가 요 값을 다 더해가지고 요 값을 이제 여기 1일부터 100원부터 130원, 200원, 100원, 70원을 다 더한 값을 5로 나눠가지고 그 값을 여기다 적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80원이다. 그리고 이제 6일째 되는 6일의 주가 값 같은 경우는 이제 1일이 빠져야겠죠. 왜냐면 이제 6일에서는 2일부터가 2, 3, 4, 5, 6 이렇게 해서 이렇게가 5개가 되니까요. 그래서 요 3개의 값을 더한 다음에 그것을 5로 나눈 값을 이제 6일의 점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90이 되고 예를 들어서 70이 되고 7일 같은 경우는
3, 4, 5, 6, 7 이렇게 5일의 주가를 다 더한 다음에 5로 나눠서 그 평균 값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8일 같은 경우는 4, 5, 6, 7, 8 이렇게 5일, 9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5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값들을 다 더해 가지고요. 더해서 나눈 다음에 평균을 구한 다음에요. 요 값들을 이제 그래프로 표로 찍어 가지고 하는 게 이제 이 값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차트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여기 이렇게 5일의 값을 해가지고 요것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게 이제 그걸 이제 5일에 해당하는 값들을 더해가지고 평균을 구한 다음에 더하게 되면 5일 이동평균선, 20일에 해당하는 날짜를 다 더한 다음에 평균을 구해서 더하게 되면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의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정의하게 됩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지우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이동평균선을 어떤 때 활용을 많이 하는지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이제 개념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실제 회사의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가가 이제 검은색으로 제가 이제 주가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만약에 움직인다고 했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움직인다고 했을 때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구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하락하다가 이제 반등을 나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초록색이 예를 들어서 이 주가의 흐름에 해당하는 차트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차트를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보았는데 이렇게 그려보고 이제 이게 초록색이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 이게 빨간색이 5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상승하는 차트에서는 상승하는 차트든 이제 상승하는 차트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떤 반등하는 주가에서 이제 반등하는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을 산출할 때 이게 몇 일 이동평균선에서 보통 반등이 많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이제 해석을 할 때 보통 많이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린 차트에서 보면은 이제 요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제가 대략적으로 그렸지만 너무 못 그렸네요. 근데 대략 제가 실제로는 실제 회사의 차트를 가지고 다음에 다시 설명을 자세히 드릴 거니까요. 요 부분에서는 이제 그림을 잘 못 그렸는데 개념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은색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다면 실제적으로 요 부분 빨간색과 닿는 요 부분에서 지금 대부분 다 빨간색과 닿는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초록색 부분까지는 내려오지 않고 이제 여기 보시면 요 반등 지점이 이제 빨간색 지점과는 닿아 있고 초록색 이런 20일 선과는 안 닿아 있기 때문에 이 차트는 이 주식의 흐름은 이제 5일선 이런 상승할 때 5일선을 기준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차트가 이어진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제 뭐 차트를 우리가 만약에 본다면 예를 들어서 주가가 요렇게 움직이고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른다 이렇게 저희가 의문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데도 그림을 다시 그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5일선이 이렇게 빨간색이 5일선이 이렇게 그려지고요. 초록색으로 예를 들어서 20일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례를 보면은 이제 5일선의 근처 빨간색 선의 근처에 왔을 때 주가가 이렇게 검은색 주가가 이렇게 반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값이 이 선이 지금 빨간색에 닿았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전선례로 봤을 때 이 빨간색 5일선을 기준으로 반등을 주로 많이 했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여기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런 것처럼 상승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이 제가 지금 예로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차트가 이렇게 그려지지 않고 이거는 뭐 무조건 5일선이 맞는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트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지고 이제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5일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그려지게 돼 있고 이제 20일선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게 잠시만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된다면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반등하는 지점이 이렇게 해서 반등하는 지점이 아까는 빨간색을 기준으로 반등을 했었는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빨간색 5일선을 기준으로는 이렇게 반등을 안 하지 않습니까? 5일선 밑으로 이제 주가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 5일선을 뚫고 내려가고 이제 초록색을 기준으로 이제 반등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우리가 차트를 해석을 했을 때 이런 모양이 이렇게 벌어진다면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5일선이 아니라 20일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반등을 하는 거나 라고 이렇게 뭐 해석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꺾였다 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초록색 선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어진다면 요 지점에서는 반등을 할 거다 이런 것으로 이제 추측을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 요거를 먼저 설명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 5일선 제가 5일선, 21선, 61선, 121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시간이 짧을수록 단기간의 흐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횡보를 좀 하다가 이게 검은색이 주가입니다.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만약에 급격하게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상승했다고 한다면 이제 빨간색이 이제 5일선이 되게 됩니다. 빨간색이 5일선이고 이제 초록색을 예를 들어서 21선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다면 5일선은 어떤 지점을 기준으로 뒤에 5일 정도의 그런 주가의 평균을 기록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돼 있다면 이제 이렇게 아마도 5일선은 이런 식으로 주가와 비슷하게 움직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근데 만약에 21선은 예를 들어서 요 상승 구간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짝 주가와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천천히 이렇게 좀 움직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요 구간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제 5일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는 요 네모 이제 5일 되는 구간에 주가를 가지고 평균을 내기 때문에 이 주가가 이만큼 상승했을 때 이제 요 정도가 5일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20일 이동평균선은 여기서 기준으로 20일이면 요 정도까지 뭐 예를 들어서 평균을 잡고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가격이 낮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낮은 부분까지 함께 포함을 해서 평균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게 빨간색이 이렇게 상승할 때 그렇게 상승하지 못하고 조금 더 천천히 상승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하락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만약에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이동평균선에 그러니까 뭐 5일이든 20일이든 또는 30일이든 어떤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지지선으로 작용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한번 하시고 이제 뭐 향후 미래 주가의 흐름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전에 뭐
5일이든 20일이든 60일 이동평균선과 이제 맞닿으면 보통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며칠 이동평균선을 닿았으니까 이제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뭐 식으로 뭐 생각을 좀 해가지고 투자를 할 수도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제 하락하는 경우도 있겠습니까? 주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약에 이제 하락을 한다고 한다면 이제 거꾸로의 경우가 되겠죠. 5일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이제 그려지고요. 아마 20일 이동평균선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20일 이동평균선보다는 오히려 이제 5일 이동평균선과 만나는 구간에서 이렇게 많이 맞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하락하는 구간에는 이동평균선과 만나는 구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상승할 때는 지지로 올라갔다 떨어질 때 지지선으로 작용했는데 이제 이동평균선이 하락하는 모양일 때는 이렇게 만나면은 저항으로 작용해서 맞고 내려온다.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동평균선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뭐 여러분들이 차트를 하시게 되면 가장 이제 이런 이동평균선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게 이제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골든 크로스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2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2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5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20일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갈 때 이런 것을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했을 때 그 상승하는 것을 최근에 단기간에 최근에 2, 3일 뭐 5일에 주가의 급등을 가장 이제 잘 반영하는 게 5일 이동평균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그 전에 한 20일치에 해당하는 주가를 가지고 평균을 낸 값이기 때문에 5일 이동평균선보다는 조금 더 느리게 올라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5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2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간다는 얘기는 주가 상승의 시그널로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골든 크로스라고 하게 됩니다. 뭐 다음으로는 이제 데드 크로스는 이제 뭐 데드 죽는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반대의 상황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어떤 상황일 수도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22일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제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보시면 20일 이동평균선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한 달간의 20일 이동평균선을 제가 말씀드릴 때 한 달간의 주가의 흐름의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한 달간의 이제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보면 아직 상승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렇게 5일 이동평균선, 한 주간의 이제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내려갔다는 것은 이제 최근 추세는 하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쩌면 이 하락을 하면서 이제 며칠 더 이어지면 이것도 천천히 이제 이렇게 이런 20일 이동평균선도 이렇게 상승이 둔화되면서 이렇게 하락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것을로 해석을 해서 뭐 데드크로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장기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뭐 간다고 했을 때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면 골든 크로스 상승의 시그널이고요. 하락하면 이제 데드 크로스 하락의 시그널로 봅니다. 저는 예외로 예를 들어서 5일 평균선, 20일 평균선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똑같습니다. 뭐 20일 이동 평균선이 60일 이동 평균선을 뚫고 올라가거나 뚫고 내려가도 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러한 흐름을 해석하실 때 차트를 보고요. 그 차트
차트의 주가를 기준으로 뭐 5일이든 10일이든 20일이든 30일이든 그런 날짜 이동평균선을 바꿔가면서 이게 지금 차트의 흐름이 어떤 며칠 또는 몇 주 이동평균선 을 가지고 해석했을 때 가장 잘 들어맞느냐, 뭐, 이렇게 상승이나 반등, 저항의 시그널로 이제 제일 맞아 떨어지느냐 하는 그런 며칠인지에 대한 이동평균선을 찾고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뭐 예측을 한다는 거죠. 주가의 흐름을 예측을 한다는 건데, 제가 이런 차트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할 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뭐 개념이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이렇지 않은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지 않다는 얘기는 뭐 틀리는 경우도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5대 5라고 해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말씀드린 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2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뭐 이것을 이제 5일 이동평균선이 뚫고 올라갔다. 그러면은 요거대로 따지면 주가가 뭐 이렇게 해서 여길 기점으로 이렇게 오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내려가는 경우 그러면 많으면은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렇게 내려가고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제 골든 크로스는 아니었고요.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제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이 초록색인 20일 이동평균선을 5일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뚫고 내려갔지 않습니까? 뚫고 내려갔으면 말씀드린 게 이게 데드 크로스입니다. 이제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뚫고 내려갔으니까요. 근데 주가가 또 이렇게 하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 그냥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동평균선도 꺾여서 하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렇게 다시 올라가겠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이제 어떤 뭐 해석을 하려고 추세나 이런 걸 보려고 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하고 어느 정도의 흐름인가 정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냥 참고한다 수준이지 이렇게 뭐 5대5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확률이 5대5라고 말을 한다면 5대5면 뭐 안 맞는다는 얘기죠. 뭐 그러니까요. 뭐 특별히 그냥 개념들 정도만 알고 계시고 이렇다 정도만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번 실제 차트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방금 이렇게 뭐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던 것을 몇 개의 회사의 실제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